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따라 온도가 좀 극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AI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고요.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금리 인하 시점,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돼서 미국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일부 어느 정도 좀 힌트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별주적인 어떤 장세, 개별 장세가 좀 이루어졌고요. 자, 여전히 빅테크들은 지난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일부 아마존,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녹색불을 좀 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8일 이후 현재까지 S&P 500의 상승률은 약 한 26% 정도나 됩니다. 과거 역사적인 약세장 바닥 이후에 12개월간 상승한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연도별로 좀 있겠지만요. 자, 2022년 같은 경우는 24% 상승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해서 78%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009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해서 72%나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상승세가 있지만 자, 지금의 이 상승세가 얼만큼 이어질지 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AI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AI 트렌드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울세를 기다린다면 봄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젠가 봄이 다시 올 거라는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봄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시장은 저평가된 국면에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모두가 확신을 가질 때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울 때가 또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반복 속에서 또 한 번 그런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풀어 나갈 텐데요. 트럼프 관세는 제 2라운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장에 피해 섹터가 분명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수혜 섹터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피해 섹터가 있고 어떠한 수혜 섹터가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이끌어 주실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시고 같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지금 관세 제 2라운드냐 제가 이런 제목을 적긴 했는데 네. 유럽의 30% 관세 때문에 오늘 조금은 시장에서 약간 소폭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관세 2라운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2라운드라는 표현 되게 잘 지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이제 사실상 이제 8월 1일부로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유예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퍼센티지가 사실상 이제 이후에 어떤 미국과의 모든 거래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높아진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트럼프가 약간 윽박 지르기식으로 굉장히 좀 높은 관세를 일부러 냈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타협점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관세율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세율보다는 앞으로 이제 8월 1일까지 일부 협상이 되면은 좀 낮아질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평균값은 여기서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제 트럼프가 봐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특정 국가별로 상호 관세가 매겨진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낮춰준다거나 이 정도의 퍼센티지 차이 정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이어나가야 될 이야기가 사실 지금 이 관세 어느 정도 조금 명확하게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어떤 섹터가 좀 피해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인가. 물론 지금 수혜받는 섹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옮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이번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은 그냥 단순히 위험하면은 그냥 방어 섹터로 옮기고 그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때는 그냥 테크 섹터로 옮기고 이런 단순한 투자들을 하셨었는데 이제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실 정말 관세에 맞는 섹터군을 구분해서 투자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주요 발생 대상 적자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적자를 부여했던 대상국 이제 상위국이 이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되겠고요. 예. 사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자금에도 이런 상위권 국가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중국의 대항마로 베트남을 택하면서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중국,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 캐나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크, 자동차 이런 분야들 중심으로만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산물,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식으로 원자재 섹터가 첫 번째 이제 관세 핵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섹터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다 이제 50% 수준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영국만 여기서 좀 예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LM이라는 거래소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거래량들이 사실 영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한 이제 영국의 우호국을 형성을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나머지 기업군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재밌어진 게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 섹터는 이제 관세가 높아졌으니까 뭔가 미국한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이 사실 구리 생산에 있어서 이제 5위에 해당하는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장량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미국한테 수혜가 된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구리 50% 이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좀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이 구리의 양 자체가 지금 뭐 캐나다와 남미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남미, 캐나다, 뭐 멕시코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거 플러스 이 구리 50%이 관세율 자체가 일부 우방국들한테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좀 반감을 좀 일으킬 수, 뭐 물론 뭐 반감은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게 협상력이 과연 유지가 될까, 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만약에 생산 능력이 없다라면은 반대로 이제 다른 국가들의 윽박지르기 혹은 이제 정말 먹히지가 않겠죠. 적자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제 구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AI 반도체 칩셋이나 이런 클라우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아예 내수화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정말 이걸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아예 이 산업을 내재화시켜서 미국의 산업으로 키우겠다. 반대로 이제 추후에는 수출까지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 80억 톤 수준의 매입을 반대로 했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내수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이제 생산 시설이나 이런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국가를 밟고 본인의 어떤 구리의 어떤 생산력을 높여서 수출도 하고 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가장 비유하기 좋다라면 이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장량이 있고 이걸 뽑아내서 반대로 수출을 혹은 이제 최소한 내수의 용량을 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대체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뭐 미국에 있어서는 좀 수혜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또 뭐 어떤 걸 또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이제 완제품 섹터들이 있어요.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외부에다가 자꾸 이제 수주를 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이제 사실 적자 발생 대상국이 한국도 포함이 됐었고요, 일본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됐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만이나 이런 데다가 TSMC에다 납품하는 거는 사실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래량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완제품 혹은 이제 부품 형태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하게 제재 조치를 하고, 반대로 지금 여기서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또 반사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대로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은 다 TSMC를 통해서 생산 파운드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팹리스 기업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 그리고 뭐 의류 이런 것들은 뭐 좀 중국이나 이런 것 좀 뭐랄까요, 좀 의존도가 좀 많이 높지 않나요? 지금? 중국과 베트남이 핵심 의존도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나이키가 뭐 좀 주가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네. 많은 이제 제조가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의존되어 있으니까. 네네. 야, 이게 과연 이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발효가 되면은 이 뭐 나이키나 뭐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기업들 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냐. 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중가 상승률이 일부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여기서 지금 미국이 판도 전환을 보고 있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예. 뭐 때문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의류나 이런 산업들은 제3국한테 이제 수주를 OEM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산해서 마진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 예. 사실 이게 이제부터는 AI와 로봇이 상용화되기 직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3국한테 더 이상 수주 발주가 내려가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반대로 철수시키고 예. 미국 내부에서 로봇이 됐든 AI가 됐든 자체 생산 구조로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뚜렷해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매출들이 미국의 로봇이나 관련된 인력 대체 산업에는 집중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관세 정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로봇 관련해서도 프로토타입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샘플링하는 그러한 로봇들이 작업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보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정말 대규모로 근데 그게 전환이 될 때까지 일부 약간은 좀 텀이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전환율이 뭐 지금은 뭐 과감하게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공정의 자동화율로 볼 때 지금 예. 한 70%에서 75%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 후를 생각했을 때 예. 현재 이제 의류 생산 기지 역할로서 공장을 어디다 새로 이제 증설을 하던 이제 새로 짓던 하는 과정을 볼 때 그 공장 증설에 대한 텀과 지금 예. 기술의 발전에 대한 텀이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로 거의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미국의 공장들이 다른 제3국보다는 미국으로 옮겨줘야 되는 시점이고 예. 기술의 발전 속도도 거기에 맞게 2, 3년 내로 세팅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시간의 네. 상황을 봤을 때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마 좀 저돌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섹터 간단히만 빠르게 정리드리면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이 어쨌든 직격탄, 직격탄. 피해 섹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자재 비용이 상승되면서 맞습니다. 일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미국 자체 생산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도 사실 최근에 뭐 200%뭐 제약에 관련해서 네. 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헬스케어가 사실 어찌 보면 역대 가장 지금 어마어마한 저평가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의 어떤 헬스케어의 섹터를 봤을 때, 네. 자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 좀 좋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 근데 헬스케어는 명확하게 좀 나뉘는 게 의약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그런 의약품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만약에 그게 원 라이선스가 있던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 원 라이센스 기업한테 오히려 수주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가상으로 볼 때 미국 내부의 수요를 그동안에 바이오시밀러한테 뺏겼다가 다시 이제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기 가져올 수 때문에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일부 네.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기업별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보험주는 최근에 뭐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뭐 1조 달러 뭐 삭감 이야기도 좀 있었고. 네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헬스케어는 우리가 약간은 좀 뜯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존이란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네. 수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어떤 섹터입니까? 뭐 수혜라고 하면 사실 이제 막 더 뭔가 퍼포먼스가 증가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다 보니까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 예. 에너지 중에서 그냥 단순 원유 말고 음. 태양광이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그다음에 소형 원전 섹터들 딱 요 정도만 이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리나 이런 것처럼 생산 기지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예.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유틸리티가 사실상 이제 인터넷 망들을 깔고 제공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사실상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아.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IT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뭔가 수출이 오가는 기업들이 아니라서 반사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상품에 대한 어떤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부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은 또 반대로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뭐 올해 들어서 뭐 산업재 sek터나 뭐 이런 유틸리티, 머티리얼스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섹터들이 그렇죠. 올해는 좀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아웃퍼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섹터들 어찌 보면 지금도
이러한 섹터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올해 뭐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좀 아웃퍼폼 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3분기 때 그 결정이 가장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때 시점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발생하는 섹터와 발생하지 않는 섹터를 좀 구분해서 그때 기준으로 얼마나 기업한테 실피해가 갈 것인가 안 갈 예. 것인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3분기까지 지표를 보시고선 그다음에 4분기에 한 번 더 리밸런싱을 바꿔줘야 될 거다라고 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좀 준비하신 좀 내용이 좀 있으신데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원자재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네. 뭐 우리가 한번 좀 더 정리를 좀 해주시려고 좀 준비를 네네. 해주셨는데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제가 나오니까 저분이 대체 뭐 하길래 여기 나오나 도대체 이러실 것 뭐 하는 같아가지고. 사람인지를 네. 지금 한 그죠, 두 달 그죠. 만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저희는 사실 이제 기관이에요. 네,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바이사이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이제 핵심이 글로벌의 이제 혁신 테크에 투자해서 실질적인 인덱스 수익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끌어내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모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로고가 인상적입니다.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일단 저희 자체가 원래 이제 퀀트로 자산을 상승시킨다. 이게 이제 메인이어가지고. 상승을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기존에 작년에도 이제 미증시 관련된 저서들도 출간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왜 한국 증시보다 고성장을 보이는가 이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항상 이제 한국 증시가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또 미증시가 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산의 배분에 있다라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배분에 있다. 네, 예. 자산이 핵심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빠질 때 자산이 고성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미증시는 이제 그 자산이 정확하게 집중돼주고 글로벌 자산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하이퍼폼이 잘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증시가 최근엔 그래도 상승세가 좀 쳐주면서 평균값은 올라왔는데 그래도 금보다 항상 낮은 수익률을 평균값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도 금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금은 이미 하이퍼폼을 보이고 있고 채권보다는 조금 나온 그 정도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안전자산인데 위험자산인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정말 옳은 방식이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3%가량 한국 증시의 평균 상승률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한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과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네네. 물론 국내에 여러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에 많이 올라와 있는 이 한국 증시가 지금 골드와 여러 뭐 채권의 어떤 이 자산에 대비해서는 일부 지금도 네. 약간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어떻게 위험하다는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지금보다 저희는 막 그렇게까지 떨어지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진 이제 않다. 상승 속도가 지금부터 또다시 저해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속도적인 측면입니다. 속도적인 이건. 측면에서. 상승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상승 속도가 느리다. 예. 이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면 골드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높은 성장에 투자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미증시도 포함이 되고 추가로 뭐 독일 증시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회사 명도 마찬 퀀트로 이런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테크 분야로 저희가 이제 섹터를 맞춰가지고 그걸로 이제 퀀트로 다시 이제 인덱싱을 재정렬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ETF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들을 운용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의 하이 트렌드인 방식을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평균 성과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자산 성장이 S&P 대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자꾸 어떤 시장을 보려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기업들을 자꾸 올인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 이제 아래 샤프 지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리밸런싱 할 때 굉장히 고르게 고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산을
특정 한두 개 자산에다가 몰입해가지고 몰빵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높은 손실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관한테 맡기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유념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네. 남아 있으니까 네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지금 눈여겨서 좀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현재 최근장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인덱스가 반도체 AI 섹터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요때 가장 중요한 게 특정 자산에 너무 과집중이 되면은 이제 기관들은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을 할 때 높게 올라간 자산의 비중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AI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 구간들이 오게 돼요. 근데 그 시점 때 AI의 낙수 수혜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나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혜 섹터 중에서도 AI가 포함된 섹터들이 있거든요. 예.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경에서 새벽 방송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기업군들로 자산을 좀 배분을 늘려놓는 게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뭐 ETF가 따로 뭐 준비하신 게 있나요, 여기? ETF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이브스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 같은 ETF들은 이제 클라우드 중심의 AI 인프라들에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시면 생각보다 해외 퀀트 전략들보다 더 좋은 전략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세 제2라운드 자, 어떤 sek터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자, 지금 또 블랙 퀀트 에쿼티 지금 요 기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ETF를 좀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자, 늘 뭐 사실 이제 미국 증시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인사이트 얻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다음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7월 14일 월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도 분명 있겠지만 자 여러 가지 지금 뭐 연준의 의원들 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또 제롬 파월 얼만큼 좀 압박하고 있는지 또 관세에 대해서 많은 이유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일부 변동성이 좀 많은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